자, 이제 물질과 에너지에서 학생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용액의 성질, 묽은 용액의 성질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증기압력 내림이에요. 자, 증기압력 내림. 우리 앞에서 증기압력은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폐된 상태에서 액체가 기화가 일어나는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렀었을 때 그 밀폐된 공간 안을 채우고 있는 기체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력이다 라고 배웠는데, 보면은 증기압력이 내려간대요. 증기압력 내림, 어떤 상태에서? 즉 뭔가 용질이 녹은 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꼭 뭐 용매가 꼭 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용질이 녹은 용액 상태가 됐을 때 증기압력이 내려간다는 소리인데, 보면은 증기압력 내림은, 자, 일단은 온도가 증기압력에 영향을 주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자, 비휘발성 용질이, 자, 휘발성 용질이랑 휘발성이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증발이 스스로 잘 되는 성질이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휘발이 잘 되는 기름이 휘발유잖아요. 그러니까 용매가 휘발이 잘 돼 버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휘발성이 큰 용매는 용액에서 용매 양이 줄어버리니까 농도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휘발성이 없으면은 용매 양은 영향이 없다. 스스로 용매가 줄어드는 거는 없고, 그 상태에서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력은, 자, 순수하게 용매만 있는 경우에 증기압력보다는 더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증기압력 내림이에요.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과 용액이 되었을 때의 증기압력의 요 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서 보면은 순수한 용매만 있는 경우에 증기압력이 이만큼, 그 다음에는 용액이 되었을 때의 증기압력이 이런 곡선이 나타나게 되면은 요 차이가 바로 델타 P, 즉 증기압력 내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기압력이 내림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증기압력이 나타나려면 결국에는 용매의 기화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증기압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용매만 있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증발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는 게 용매 입자간 인력밖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매하고 용매 입자간 인력에 의해서 용매가 증발을 하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매 입자가 잡아 끌고 이 힘만 끊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발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용액이 돼버리면은 이 상태에서 용매 입자간 인력에다가 더하기 용매 용질 입자간 인력이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용매 입자끼리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용매 입자를 누구도 잡아당기니까 용질도 잡아당기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증발하려는 입자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고 더 적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같은 온도에서 인력이 더 작용을 하니까 증기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과 설탕물의 증기압력을 비교를 해주면, 일정한 온도에서 진공 용기에 같은 양의 물과 설탕물을 넣고 수은이 들어있는 유리관으로 연결한 후에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설탕물 쪽에 수은 기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이 물이 설탕물보다 이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결국에는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과 여기서 설탕물의 증기압력에다가 요
H 밀리밀리 HG만큼이 더해진 게 실제로는 물의 증기압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한 용매가 증기압력이 어떻다?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게 되는 건 결국에는 용액 안에서 누가 이 용질 입자가 용액의 표면의 일부를 차지를 하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인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발량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화가 여러분들 두 종류가 있잖아요. 기화가 증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끓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끓음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액체 내부하고 표면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거지만 증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니까 이 표면에 입자들이 용매 입자 말고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증발할 수 있는 면적값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이 용질 입자가 용매 입자를 잡아당기는 인력 또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증발하려면 더 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온도가 높아져야 같은 증기압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는 증기압력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결국에는 증발하는 입자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발량 자체가 적어져서 증기압력이 작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압력이 여러분들 주의할 게 증기압력이 용액의 농도에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증기압력 내림이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가 용액의 농도에 어떻게 돼요? 비례해요.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기압력 내림이 커지는 거지 증기압력 자체가 용액의 농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많이 혼돈을 하니까 요 부분은 좀 잘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라울의 법칙. 자, 증기압력 내림에 관한 법칙인데, 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왜 비전해질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용액 안에서 입자 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증기압력 내림에 영향을 주는 건 농도인데 이 안에서 영향을 실제로 주는 건 뭐냐면은 용질의 입자 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포도당 1몰롱 도수용액이랑 그 다음에는 염화나트륨 NaCl 1몰롱 도수용액 1리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녹아있는 양은 둘 다 똑같죠. 1몰씩 녹아있죠. 즉 그래서 1리터에 포도당 1몰이 녹아있어도 1몰 농도고 염화나트륨 1몰이 녹아있어도 1몰 농도인데 문제는 포도당은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포도당 1몰은 완전히 용해가 돼도 그냥 1몰이에요. 근데 NaCl 1몰은 얘가 수용액 안에 녹아 들어가면 이 상태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1몰이 녹았어도 실제로 이 안에서는 100% 이온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2몰이 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벌어지게 된다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도 나오냐면은 얘가 이온화도라고 하는 거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온화도가 0.8이다 하면은 이온화도가 1이면 1몰이 녹았을 때 완벽하게 2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온화도가 0.8이면 얘를 1몰을 녹였을 때 2몰이 되는 게 아니라 2몰에 0.8, 즉 1.6몰만큼의 이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온화되는 정도가 80%만 이온화되고 20%는 이온화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100% 이온화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1대1로 결합한 부분은 2몰, 만약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온화돼 버리면은 칼슘이온 1몰하고 염화이온 이렇게 2몰이 생길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완전 1몰이 완벽하게 이온화되면 몇 몰이 생겨요?
산몰이 생기게 돼요. 자, 따라서 보통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전해질인지 비전해질인지. 그래서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과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하고 같다. 여러분들 몰 분율은 우리 부분 압력할 때 했었죠. 전체의 몰수에 대한 특정 성분의 몰수의 비율을 몰분율이라고 했고, 몰분율의 전체 합은 1이 나온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수용액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포도당 1몰 수용액이면은 물 1리터, 그러니까 전체 용액 1리터에 포도당이 1몰이 녹아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밀도를 주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즉 포도당 1몰 1리터가 있는데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수용액의 밀도를 1g/ml 라고 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용매의 몰분율이잖아요. 근데 몰농도는 주어진 게 용매의 부피가 아니라 용액의 부피잖아요. 용액의 부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도당 1리터면은, 포도당 수용액 1리터면은 밀도가 주어지면 1g이라고 주어지면 얘는 얼마가 돼요? 1000g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수용액 1000g 안에 포도당이 1몰. 근데 포도당의 분자량이 얼마니까? 180이니까 이 1000g 안에 포도당은 얼마나 녹아 있는 거야? 포도당은 180이 녹아 있는 거고, 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녹아 있는 겁니까? 820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합쳤을 때 전체 수용액의 질량이 1000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용매의 몰분율은, 포도당은 분자량이 얼마예요? 180에 해당이 되니까 180분의 180 더하기 물은 18분의 820 분의, 만약에 물의 몰분율이면은 18분의 820이 여기 분자에 들어갈 거고, 포도당의 몰분율이면 101이 여기에 몰분율의 분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준 게 바로 용질의 몰분율, 용매의 몰분율에 해당이 되는데, 증기 압력을 구해주려면, 즉 용액의 증기 압력을 구해주려면 용매 증기 압력에다가 용매의 몰분율을 곱해주면 되고, 증기 압력 내림을 구해주고 싶으시면 델타 P는 용매의 증기 압력에다가 용질의 몰분율을 곱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용액의 몰분율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빠진 게 이 값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용액의 증기 압력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할 거,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매의 몰분율을 원래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에 곱을 해서 구해주던가, 아니면 증기 압력 내림을 구해주고 싶으시면 용매의 증기 압력에다가 용질의 몰분율을 곱해서 어떻게 된다? 구해주면은 바로 증기 압력 내림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게 돼요. 항상 용매와 용질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몰분율의 합은 항상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1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부분 압력의 법칙을 할 때 몰분율에 대한 개념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는 점 내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끓는 점 오름이랑 어는 점 내림이랑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몰랄 농도예요. 몰랄 농도.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는 지금까지 몇 가지? 2가지란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가 질량 퍼센트 농도를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에서 했던 몰 농도. 몰 농도는 단위가 몰 퍼 리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몰 농도에 해당이 되는데, 몰랄 농도는 용액 기준이 아니라 용매예요. 용매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로 스몰 m, 그러니까 보통 몰 농도는 우리가 라지 m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근데 몰랄 농도는 스몰 m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또는 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몰 농도랑 몰랄 농도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몰 농도는 용액 1리터당, 즉 부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몰 농도는 온도에 따른 용액 부피 변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생겨요. 하지만 이 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는 용매 질량 기준값이기 때문에, 이 질량 기준인 질량 퍼센트 농도랑 똑같이 이 몰랄 농도는 온도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없어요. 네, 온도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없다. 네,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몰랄 농도는 용액 기준이 아니라 용매 1kg당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랄 농도를, 예를 들어서 1몰 농도를 만들려면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붓고 1몰을 녹이고 물을 더 넣어서 1리터를 딱 맞춰주는 건데, 몰랄 농도는 1kg의 물을 넣고 여기다가 용지를 1몰을 녹이면 돼요. 따라서 얘는 부피 기준이 아니라 질량 기준이다. 자, 그러면 이게 용액이 됐었을 경우에는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가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소금물에 끓는 점은 100도보다 높고, 소금물에 어는 점은 100도보다 더 낮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고, 이게 정확하게 수치값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리는지를 보게 되면은, 자, 끓는 점 오름, 비휘발성 용질이, 여기도 마찬가지, 용매도 비휘발성이지만 용질도 비휘발성이어야 해요. 그래야 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녹아있는 용액의 끓는 점은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보다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 델타 TB 보일링 템퍼레이처 델타 TB는 용액의 끓는 점과 용매의 끓는 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용액에서 높아진 끓는 점과 원래 용매의 끓는 점의 차이만큼 뭐가 올라가게 된다?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 끓는 점 오름이 나타나게 되느냐? 같은 온도에서 용액은 순수한 용매보다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증기압력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액체 표면에서의 증발도 잘 안 일어나고 용질하고 용매 사이에 인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낮아요. 근데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 보통 대기압하고 같아지는 온도를 끓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앞단원에서 했었죠, 액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용매에서 용액이 되니까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낮아져 버리니까, 따라서 대기압하고 외부 압력하고 같아지는 증기압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따라서 이 끓는 점의 용매보다 이만큼이 더 높아진 이 델타 T 값을 바로 끓는 점 오름, 그래서 순수한 용매 끓는 점에 끓는 점 오름을 더해준 값이 실제로 용액의 끓는 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용액이 용매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온도를 더 높여줘야 외부 압력하고 증기압력이 같아져서 끓는 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 오름과 용액의 농도를 보게 되면은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은 용질의 종류하고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뭐가 녹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즉 얼마나 녹아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증기압력이 용질이 녹아 들어가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녹였느냐에 따라서 증기압력이 낮아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용질의
종류는 상관이 없고 용질의 입자 수에 관계했던 것처럼 끓는 점 오름도 용질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용질 입자가 얼마나 녹아있느냐에 따라서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정확하게 끓는 점이 아니라 끓는 점의 오름은 이 KB를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해요. 예, 용액의 농도가 1몰랄 농도일 때마다 얼마나 끓는 점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값으로 이 값은 상수니까 뭐에 따라서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용질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녹였나가 아니라 얼마나 녹였나가 핵심 포인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따라서 물마다 몰랄 오름 상수 값이 다르죠. 그래서 물, 에탄올, 아세트산, 벤젠 이런 식으로 물은 비교적 어떻게 돼요? 몰랄 오름 상수가 작은 편이고 나머지는 좀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용액을 계속 가열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혼합물을 끓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즉 끓는 점에서 끓기 시작을 하면서 용매가 기화가 되면서 용매 양이 줄어드니까 몰랄 농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끓는 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농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끓는 점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예제 나오면 1기압에서 물 100g에 포도당 18g을 녹인 용액에 끓는 점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고 몰랄 오름 상수가 0.51이래요. 그러면은 델타 TB는 KB 0.51 곱하기 몰랄 농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물 100g이면 0.1kg 안에 포도당이 180인데 분자량이 18이면은 얘도 0.1몰이죠. 180분의 18이 되니까 0.1. 따라서 얘는 1몰랄 농도에 해당이 되니 따라서 끓는 점 오름은 0.51도씨만큼이 올라가니까 최종 끓는 점, 이 포도당 용액이 끓는 점은 100도씨에다가 0.51도씨가 더해진 100.51도씨의 온도를 끓는 점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끓는 점도 올라가고 어는 점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는 점도 내려가는데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매의 어는 점은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보다 어떻게 돼요? 더 낮아져요. 그래서 똑같아요. 어는 점 내림도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에서 용액의 어는 점의 차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어는 점 내림이 되는데 여러분들 빙하는 민물이잖아요. 그렇죠? 해수가 결빙돼서 만들어진 빙하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담수예요. 즉 바닷물이 얼어도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될 때는 물만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액에서는 용질 입자들이 용매가 어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용매가 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용매 입자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가려면 이 용매 입자, 본자들이 최대한 강하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용매 입자끼리 결합을 할 때 이것끼리만 인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끓는 점처럼 용질 입자가 용매 입자를 잡아 끌어요. 그래서 용매 입자끼리 잘 결합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용매가 있을 때보다는 얼기가 어려워서 더 낮은 온도로 온도를 내려줘서 더 강하게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어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정반응이 잘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도를 더 낮춰줘야 더 강하게 결합을 하는 응고 반응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된다? 얼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용액이 얼기 시작을 하면은 이 안에서 뭐만 지금 용매만 응고가 돼요.
예, 용매만 응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용액 안에서 용매가 응고가 돼버리면 결국에는 뭐가 실제로 액체 용매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에. 액체 용매 양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용액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은 일정하지만, 일단 용액의 어는 점은 순수한 용매보다는 낮고 얼면서 계속 어는 점이 더 낮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액체 용매 양이 줄어서 용액이 얼면 용매 양이 줄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계속 어는 점이 낮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끓는 점 오름도 뭐였습니까? 얼마나 녹았느냐가 영향을 주는 거지 무엇이 녹았느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에 어는 점 내림은 용질의 종류하고 관계가 없이 얘도 마찬가지로 몰랄 농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frozen temperature죠. 이제 어는 점 내림은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예요. 알겠죠? 따라서 몰랄 농도가 지날수록 어는 점 내림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용액의 끓는 점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끓는 점, 용액의 끓는 점은 뭐에다가 용매의 끓는 점에서 끓는 점 오름을 더해준 거고, 용액의 어는 점은, 그죠? 용액의 어는 점은 용매의 어는 점에서 뭐를? 어는 점 내림만큼을 빼준 거예요. 얘는 이만큼이 낮아지는 거고, 얘 이만큼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농도가 진하면, 몰랄 농도가 진하면 끓는 점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농도가 낮으면 어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져요. 알겠죠?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는 점이 더 높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끓는 점이 높은 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는 점이 더 높은 것은 이라고 하면은 몰랄 농도가 더 작은 게 더 못 낮아지니까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용질 입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용질 입자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한 용질의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건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농도를 이용을 하면은 이게 이렇잖아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은 결국에는 델타 T는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인데, 이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용매 1kg 안에, 그렇죠? 그러면 용매가 라지 W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용매가 용매 M g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몰랄 농도가 M 몰랄 농도라는 소리는 용매 1kg에 용질이 M몰로가 있으면 M몰랄 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자량을 구해주려면 여기서 나온 게 어떤 용매 Wg의 분자량이 M이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액이 Wg이 녹아있을 때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을 델타 T라고 하면 몰랄 오름 상수 내림 상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죠. 결국엔 이 값에서 M분의 W 값이 이게 몰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안에 결국에는 1000으로 전체 용매 질량을 나눠주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절대 용매 몇 그램에 몇 그램 녹였다라고 주지 않고 그냥 몰랄 농도를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 몰랄 농도를 변화를 시켜줄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몰랄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g 이라고 나왔으면 실제로 1몰랄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g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하고 뭘 나눠줘 봐야 되냐면은 포도당 양이랑 그 다음에는 뭐를 봐야 돼요? 이 안에 녹아있는 녹인 물의 양을 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 수용액이 500g이기 때문에 얘는 물 플러스 포도당 양이 얼마인 거야? 500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포도당 양을 X라고 치면은 물의 양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5 마이너스 X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500이 이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게 용매 기준이지 용액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실제로는 1000분의 500 마이너스 X 분의 포도당이니까 180 분자량이 180분의 X 이 값이 얼마다? 바로 1이다. 이렇게 놓고서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바로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값, 이 녀석은 용질의 몰수 이렇게 풀어줘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때려넣어서 틀리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용액 질량이 주어지면 저 용액 질량을 에서 뭘 빼줘야 돼요? 용질의 질량을 빼줘야 순수한 용매의 질량만 우리가 몰랄 농도를 구할 때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은 찌개는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안에가 뭐가 많이 들어갔지. 염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겨울철에 바닷물은 강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온다. 그렇겠죠. 소금물이니까. 냉각수에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으면서 부동액, 얼지 않은 부동액을 넣으면은 냉각수 온도가 되게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물은 100도에서 끓어버리지만 얘는 100도보다 끓는 점도 높고 어느 정도 낮아지니까 날씨가 추워도 얼지가 않고 그 다음에 냉각수가 히팅 아주 뜨거워져도 끓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눈이 쌓인 도로에 제설제를 뿌리면 이게 염화칼슘이 용해 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눈이 녹는 것도 있지만 농도가 높아져서 어는 점이 낮아지게 되니까 어느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 때 책 속 포도당 농도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겨울에 식물들이 겨울 눈을 만들어서 겨울을 날 때도 체내 그 수액의 농도를 높여요. 왜? 어느 점이 높아서 어떻게 되는 거를 어느 점을 낮춰서 바로 날씨가 추워져도 나무가 얼어 죽게 되는 거를 결국에는 방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XO, X에 해당이 됩니다. 용액의 농도가 크면 클수록 용액의 증기압력이 큰 게 아니라 낮아져요. 그죠?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질량이 아니라 몰수에 비례합니다. 몰수. 정확하게는 용액 안에 몰분율에 해당이 되겠죠. 몰분율. 누구의 몰분율? 용질의 몰분율이 클수록 증기압력 내림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진공 용기에 농도가 다른 설탕물 A와 B를 놓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PB의 증기 압력이 PA의 증기 압력에다가 H만큼의 수은 기둥의 압력을 더해준 값이기 때문에 PB가 증기 압력이 크고 그러면 설탕물의 증기 압력, 설탕물의 농도는 A가 더 큰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물의 몰분율은 그러니까 농도가 낮을수록 물의 몰분율이 큰 거죠. 농도가 높을수록 물의 몰분율은 작은 거고. 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T도씨에서 물의 증기 압력이 30.1 mH일 때 T도씨에서 물 270g에 포도당 9g을 녹인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 압력 자체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증기 압력은 용매 증기 압력에다가 누구의 용매의 몰분율을 곱을 해주면 될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물 270이면은 총 얼마예요? 180분의
아이고 180이 아니라 물의 몰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18분의 270이죠. 18분의 270이면 9가 나눠지면은 15몰이 있게 되는 거고, 포도당은 180분의 9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은 20분의 1. 그죠? 그럼 20분의 1이면 0.0 5몰만큼의 해당이 되는 몰수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용매의 증기압력이 얼마예요? 30.1 곱하기 전체 몰수가 15 더하기 0.05에 해당이 되니까, 그럼 15.05분의 용매의 몰분율. 그러면 얼마냐? 15구나. 15. 이 값을 구해주면은 바로 증기압력이 나타나겠죠. 그럼 얘가 딱 나눠주면은 정확하게 2배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0만큼의 증기압력을 가지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증기압력 내림은 얼마가 된 거야? 0.1만큼이 증기압력이 내림이 된 거고, 증기압력 자체는 30으로 줄어버린 거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4번. 설탕물이 물보다 큰 값을 가지는 거는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 내려가고 증기압력도 내려가기 때문에 끓는 점만 올라가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어는 점 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X5예요. 끓는 점이 높은 용액일수록 어는 점은 높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다. 몰랄 농도가 큰 거니까. 용액의 어는 점은, 자, 이렇게 나와서 틀린다라는 소리예요. 어는 점이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는 점 내림이 비례하는 거예요. 어는 점 내림. 그리고 끓는 점이 비례하는 게 아니라 끓는 점 오름이 비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다음 6번. 1기압에서 물 100g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X9g이 녹인 용액의 어는 점이 마이너스 0.93이래요. 그러니까 어는 점 내림이 마이너스 0.93. 자, 물의 오름 상수하고 내림 상수를 줬는데 지금 어는 점이 내려갔으니까 어는 점 내림 상수를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0.93만큼이 내려갔으니까 0.93은 1.86 곱하기 몰랄 농도인데, 그럼 이 값이 2분의 1이죠. 0.93만큼 내려가려면. 그럼 물 100g에 9g을 녹였다. 그럼 100g이면은 10분의 1kg 안에 요거의 분자량을 모르고 n분의 9g을 녹인 게 지금 2분의 1 몰농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n분의 90. 그러니까 n은 얼마? 18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의 몰랄 농도는 일단 2분의 1 몰농도, 0.5 몰농도고, x 수용액이 끓는 점은 그러면은 0.51만큼이 끓는 점 오름 상수니까 델타 t는 0.51 곱하기 몰랄 농도가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0.255만큼이 올라갈 거예요. 따라서 100도씨에서 0.255가 더해진 값이 바로 끓는 점 값에 해당이 되겠죠. 이건 끓는 점 오름이고, 0.255. 자, 그 다음에 X의 분자량 지금 구해드렸죠? 어느 점 내림을 통해서 얼마? 180?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삼투 현상 한번 봅시다. 삼투는 여러분들 뭐 통합과학에서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어요? 확산이 있고 삼투가 있는데, 둘 다 뭐에 따라서? 용질의 농도, 용액의 농도 차에 따라서, 안에서 용질 입자가 이동을 하면 확산, 용매 입자가 이동을 하면 삼투,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삼투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투막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반투가성 막이라고도 하죠. 그죠? 반투가성 막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주는데, 여기에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얇은 막이에요. 그러니까 물처럼 크기가 아주
작은 용매 입자는 통과를 시키지만 크기가 큰 용질 입자는 통과를 못 시키는 막을 보통 세포막 같은 경우가 이 반투막에 해당이 되고, 셀로판지, 세포막, 그다음에 달걀 속껍질 그 얇은 막 같은 경우가 이제 반투각성 막에 해당이 되는데, 삼투는 이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용액이 있었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큰 쪽으로 용매 입자가 이동을 해 가는 현상이에요. 언제까지? 둘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때까지 물의 양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투막을 이용을 해서 순수한 용매와 안에다 용액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쭉 안쪽으로 저농도의 용매만 있는 데서 용액이 있는 쪽으로 쭉 물이 이동을 하게 돼서 용액의 농도는 높아지고 안에 수위는 줄어들게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용질이 일로 못 빠져나오고 용매 입자만 이 반투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흔히 삼투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용매와 용액이 있었을 때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 용액 쪽에 가해야 하는 최소한의 압력을 바로 삼투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투 현상으로 용매에서 용액 쪽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용매 입자가 이동을 하는데 이거를 못 오게 눌러줘야 되는 압력을 바로 우리는 삼투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물하고 설탕물을 같은 높이로 두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여기서 이쪽이 고농도고 저농도다 보니까 물 쪽에서 누구 쪽으로? 이렇게 설탕물 쪽으로 물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물에서 물 쪽으로 가는 입자수보다는 물에서 설탕물로 오는 게 더 많겠지. 그러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면이 같은 면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쪽의 농도는 묽어졌겠고, 묽은 농도에 해당 물이 이동해 온 만큼 이렇게 수위가 줄고 높아져서 이만큼 높이 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대기압하고 그 다음에는 요 삼투압 더하기 대기압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 얘를 설탕물 쪽에다가 쭉 이게 삼투압이야. 결국에는 이거 같아지니까 쏘리. 자, 이 기둥의 압력이 삼투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의 압력이 삼투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내는 힘과 이 용액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용액에 있는 용액의 무게가 눌러주고 있는 압력과 얘가 이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고 있는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요 높이가 유지가 되고, 요 압력만큼 힘을 주게 되면은 수위가 어떻게 돼요? 같아져 버리죠. 이게 바로 요 압력만큼 주면은 수위가 같아져서 물이 넘어오게 하려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힘을 더 많이 줘서 쭉 줘버리면은 아예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만 이동해요? 용매만 이동을 하죠. 이걸 이제 정수기 중에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쭉 눌러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이 오염 물질이 많은 농도가 높은 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빵 눌러버리면 원래는 순수한 물만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용매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거꾸로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으로 쭉 밀어버리면 여기 있던 용매가 이쪽으로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럼 용매만 거꾸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일종의 정수 방식으로도 사용을 해요.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들이 중에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이런 원리가 이용이 되는 거고, 압력을 이쪽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수압 말고 별도의 압력을 줘야 돼서 안에 펌프 같은 걸로 압력을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투압을 구해주는 공식이 바로 반트호프의 법칙 또는 판트호프, 이게 명칭이 바뀌었구나.
예. 자, 반트호프의 법칙은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여기서 왜 비전해질 용질이라고 한다? 전해질이면은 실제로 녹아있는 몰농도에 곱하기 이온화되는 총 몰수만큼을 곱해줘야 되는, 그래서 선생님이 비전해질의 경우를 기준으로 잡고, 전해질이라고 하면은 이온화됐었을 때 총 입자수를 뭐에다가 몰농도에다 곱을 해줘야 돼요.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삼투압값 파이는 용액의 몰농도예요. 앞에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증기압력, 내림은 뭐였어? 다 몰랄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몰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파이는 CRT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반트호프의 법칙이요. 파이는 CRT인데 결국 얘는 PV는 nRT 공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원래는 기체에 쓰는 건데 여기서 P는 V분의 nRT잖아. 근데 이건 결국에 뭐가 되니? 부피당 몰수니까 몰농도잖아요. 대신에 이거는 기체를 기준으로 한 거고,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한 거야? 바로 용액, 액체 상태의 수용액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여기 몰농도, 기체 상수 R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0.08이 맞아요.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근데 왜 몰랄 농도가 아니고 몰농도를 쓰느냐면은 온도에 따라서 용액의 부피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용액 부피에 따라서 뭐가 몰농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압력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온도에 의해서, 그래서 뭘 사용해 준다? 바로 몰랄 농도가 아니라 몰농도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압력값이다 보니까 온도에 영향을 받고, 따라서 저기 온도에 따른 부피의 변화가 생기는 몰농도 값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수위가 더 크고, 따라서 설탕물의 농도가 크면은 원래의 수위로 내려주는데 줘야 되는 압력이 바로 이만큼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몰농도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진다? 삼투압의 크기가 커진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여러분들 고정값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판토프 법칙을 이용해서 용질의 분자량을 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삼투압이 나왔고, 삼투압 P가 나왔고 CRT니까 이 몰농도를 구할 때 전체 용액 부피 몰수니까 부피 분자량 분의 질량에 해당이 되니 이 값에서 M을 유도를 해내서 구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굳이 공식처럼 저 녀석을 외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기체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죠? 앞에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굳이 저 공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분자량을 어디서 사용하느냐? 몰수 구할 때 그것만 알면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서 삼투 현상을 사용을 해주는 경우에는 뭐 김치 담글 때 소금으로 배추 절이는 거, 마른 미역을 물에 넣으면 미역이 부는 거, 여러분들 왜 건나물 같은 것도 물에 불리는 것도 저게 물에 불린다라고 하는 거는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물을 안으로 넣어준다라는 소리예요. 고사리, 마른 고사리 같은 거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식물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은 뿌리 내부의 생물체 내부의 농도보다 흙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거꾸로 물을 많이 줬었을 때 흡수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삼투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흠뻑 주면 식물 내부의 체액의 농도가 흙 속에 있는 농도보다 더 높기 때문에 물이 삼투 현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했던 적혈구를 저장액인 증류수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고, 고장액인 진한 소금물에 넣으면 쪼그러드는 것도, 그렇죠? 바로 이런 삼투 현상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배웠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묽은 용액의 총괄성, 묽은 용액의 총괄성, 우리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 다음에는 지금 했던 삼투압, 이것까지를 다 합쳐서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에 얘네들은 다 뭐냐면은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용질의 입자수,
결국에는 몰수, 얼마나 녹아 있느냐, 무엇이 녹아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해요. 자,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고부해 주죠. 그 다음에는 끓는 점 오름은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주고, 어는 점 내림은 몰랄 내림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줘요. 이거는 용액의 몰랄 농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삼투압 판트호프의 법칙은 CRT, 즉 몰농도와 절대 온도에 의해서 바로 삼투압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삼투압만 몰농도고,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은 뭐다? 몰랄 농도고, 그 다음에 증기압력 내림 같은 경우에는 몰분율, 몰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찌됐든 이 입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용액의 성질값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자, 1번. 삼투 현상 및 삼투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게 되면은 XX5예요. XX5.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물과 설탕물이 있었을 때 설탕물의 농도가 클수록 삼투 현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파이는 CRT니까.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삼투압은 몰랄 농도가 아니라 몰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하게 되겠죠. 이 반트호프의 법칙이 CRT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일정한 농도의 온도에서 반투막으로 분리된 U자관에서 물과 설탕물을 같은 높이로 이렇게 넣어준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OX 값은 5XX5예요. 5XX5. 물 분자는 반투막을 통과하고 설탕은 통과 못하고, 반투막을 통과해서 물이 설탕물로 이동하는 물 분자 수와 설탕물에서 물로 이동하는 물 분자 수는 이거는 평형을 이룬 상태가 아니잖아요. 현재 같은 높이니까 누가 더 많아? 물에서 설탕물로 이동하는 물 분자 수가 설탕물에서 물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많아야 되겠고, 시간이 흐르면 물의 수면은 낮아지고 설탕물의 수면이 높아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설탕물의 농도는 낮아지게 될 거고.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농도가 다른 포도당 수용의 가부터 달을 반투막으로 막힌 깔때기관에 같은 부피로 넣은 후에 물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었을 때의 모습이래요. 그러면 이 농도, 이 높이가 높아질수록 삼투압이 높은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온도가 똑같으니까 파이는 CRT에 의해서 몰농도가 높은 게 삼투압이 높겠죠. 따라서 순서대로 높은 게 C, 그 다음에는 A, B 순서대로 갔으니까 따라서 몰농도는 얘가 C, B, A만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몰농도는 그럼 누가 제일 진해야 돼요? 가. 자, 그 다음에는 A니까 가. 그 다음에는 나. 이렇게 몰농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자량이 2만인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20g을 물에 녹여서 100ml의 수용액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은 얘 몰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100ml니까 10분의 1리터 안에 2만 분의 몰수를 봐야 되겠지? 20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니? 1000분의 1몰이고 1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00분의 1 몰농도 곱하기 0.082 곱하기 온도가 27이니까 300 켈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삼투압 값은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소거가 돼버릴 거고 0.246 기압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트호프의 법칙으로 저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몰농도만 구할 줄 알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5번. 다음 현상과 가장 크게 관련된 용액의 성질은 소금물에 절인 배추 숨이 죽는 것은 삼투압이고,
찌개를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거는 끓는 점 오름이고, 자동차의 냉각수에 부등액을 넣으면 겨울철에 냉각수가 얼지 않은 거는 어느 점 내림. 예,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기억, 니은. 예,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